안녕하세요. 정일의 가업승계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이기호 지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은 과점주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인데요. 대표님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과점주주가 어떤 것이 과점주주인지는 대략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 과점주주는 뭔가 책임도 많고 그다음에 무슨 세무적으로 무슨 손해 날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으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 과점주주가 어떤 권한이 있고 어떤 책임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점주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46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 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점주주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법문을 읽으면 항상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분을 50% 플러스 한 주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제 과점주주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밑에 참조를 보여드리는데 국세기본법 39조,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20조, 그 다음에 지방세법 7조 5항에 보면 동일한 내용으로 같은 과점주주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과점주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특정주주,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총 발행 주식 수의 50%를 초과하는 그 주주를 말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쉽게 정의하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50% 플러스 한 주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를 과점주주라고 하죠. 쉽게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9명의 주주가 있습니다. 편의상 각각 한 개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지분은, 총 주식 수는 9개가 되겠죠. 이 중에 저 검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한 사람과 그와 관련된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총 5개예요. 그러면 총 9개 중에 5개면 과반수죠. 과반이 절반을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초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50% 플러스 한 주를 얘기하고 있는 경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 외에 친족 등의 특수 관계자가 50% 플러스 한 주, 즉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과점주주 혹은 과점주주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해서 언급되어진 것이 바로 이제 특수관계자죠.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법에서 특수관계자를 정의하고 있고 이 특수관계자 하나만 갖고도 따로 설명을 드려야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대략 그러니까 개념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조의 인데요. 혈족, 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사촌 이내의 혈족, 두 번째, 삼촌 이내의 인척, 세 번째는 이제 배우자입니다. 여기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죠. 사실혼에 해당되는 사람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을 친족이라고 하고요. 여기 특수관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그 다음에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다 가족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 연관관계와 경영지배관계가 그냥 포함된다고 보여지고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친족관계입니다. 사촌 이내의 혈족, 삼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개정이 보시면 2023년 2월 28일에 됐죠. 그 이전에는 사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 육촌 이내의 혈족이었고요. 삼촌 이내의 인척이 아니라 사촌 이내의 인척이었습니다. 이게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뭔가요? 우리한테 조금 더 유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범위를 넓혀서 특수관계자를 설정하다가 이제 그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이렇게 뭐 혈족, 인척 나오면 머리를 많이 아파하시는데 혈족은 이제 핏줄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예, 순수 가족을 얘기하고 인척은 혼인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음 편 특수관계자 편에서 제가 그 뭐 혈족, 인척을 좀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수관계자를 한번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거죠. 이제 과점주주를 대부분 대표님들이 좀 회피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뭐 예전 문제도 있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경향이 생겨났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점주주와 과점주주 집단은 2차 납세 의무가 있죠. 법인세 2차 납세 의무가 있는데 이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이 내지 못하는 세금 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간주취득세 문제죠. 예. 부동산 등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이제 과점주주 및 과점주주 집단에게 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금 및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과점주주를 조금 회피하려는 경향이 좀 있으셨던 거죠. 예. 이거에 대한 것은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심리적인 문제죠. 예. 제가 이제 여기 은행이죠. 은행 대출인데 이제 연대 보증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가끔 대표님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과점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좀 회피하시는 경향을 보이는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과점주주에게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연대 보증을 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연대 보증 제도가 없어졌죠. 예, 없어졌는데 은행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이제 기보나 신보 같은 이제 그 보증기관에서도 대표이사의 그 연대 보증도 이제 없앴어요. 그래서 연대 보증은 없어졌지만 일반 은행에서는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그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50% 이상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큰 기업이 아니고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대표님들은 이제 과점주주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이제 보증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법인세 2차 납세 의무입니다. 국세기본법 39조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2차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법인이 내야 될 국세, 세금을 법인이 내지 못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신 그것을 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각 호 중 2호에 과점주주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 여기 또 나옵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쉬운 얘기를 이 법문을 보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법인이 납부해야 될 세금이 얼마 있었는데 다 납부하고도 1,0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법인이 납부 불능 상태가 된 거죠. 이럴 때는 과점주주가 그것을 대신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냐면 과점주주가 가진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1,000만 원을 못 냈다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과점주주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의 70%인 700만 원을 내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납세 의무가 이것이 만들어진 목적과 취지가 또 있을 거잖아요. 사실은 이 2차 납세 의무는 이게 어떻게 보면 위법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는 문제고. 왜냐하면 이게 거의 다 청산 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주주들은 자기가 낸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것과 조금 상충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기 납세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목적과 취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조세 징수의 합부입니다. 원래의 납세 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하여도 징수해야 될 조세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여기 나오죠.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라고 대법원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시에서 명시하고 있죠. 자, 이렇게 조세 징수 확보가 목적이라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조세 징수, 그러니까 조세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는 그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책임이 있다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제외입니다. 이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도 뭐 사실 만만치 않죠. 이렇게 과점주주에게 이런 책임을 지우는 것 때문에 뭐 싫어하시기도 하시지만 조세징수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세평등의 실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게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 인격을 악용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 조세징수의 확보와 법인을 이용해서 그것을 악용할 우려를 방지해서 조세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2차 납세 의무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간주취득세입니다. 사실 2차 납세 의무보다도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가 갑자기 세금이 나오면 그때 이제 이게 뭐냐라고 이제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 상황이 나오는데, 간주취득세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과점주주도 다 간주취득세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들이었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 7조죠. 여기 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즉 법인의 주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단 최초부터 그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으로 보지 않고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이제 괄호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주취득세의 과세 대상 자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부동산으로 알고 있죠.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해서 등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 준하는 차량, 기계 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등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권리 있죠. 뭐 광업권, 어업권, 우리가 이거보다는 이제 골프 회원권, 뭐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런 것들이 다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됩니다. 즉 법인이 그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했다면 과점주주도 이것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간주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것은 여기저기서 들어서 조금 알고 있으시죠? 그러면 세율이 얼마냐? 이렇게 됩니다. 과세 대상 자산 총 가액의 2%, 거기에 농어촌 특별세 0.2%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2.2%가 되겠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10억의 과세 대상 총 가액에 나와 있다면 거기에 2.2%면 얼마죠? 예, 2,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2,200만 원을 과점주주가 내야 되는데 자기 지분율만큼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특히 이제 공장을 신설한다든가 증설할 때는 간주취득세 3배,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5배 중과된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신고 납부인데요. 간주취득세가 이제 발생했으면 내야 되겠죠. 정확한 기한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과점주주가 됐다가 뭐 일반주주가 됐다가 아니면 최초부터 과점주주였는지 중간에 과점주주였는지에 따라서 간주취득세가 달라지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입니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서 내셔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 드리면 내가 40% 일반 주주였다가 이제 70% 과점 주주가 됐습니다. 과점 주주가 됐더니 이미 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상태였고요. 그러면 취득한 그 재산 가액 있죠? 그 가액에 간주취득세는 몇 프로라고 그랬죠? 2.2%라고 그랬습니다. 2.2%가 나오면 편의상 그거를 한 1,000만 원으로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의 간주취득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70% 과점주주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의 70%인 간주취득세 1,000만 원의 70%인 700만 원을 간주취득세로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존 과점주주가 지분을 추가해서 인수해서 추가적으로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간 과점주주가 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그 70% 주주가 본인이 40%, 배우자가 30%에서 70%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10%를 더 추가 인수해서 80%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간주취득세가 아까 1,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증가분, 내 70%에서 80%니까 증가된 10%분, 그러니까 1,000만 원의 10%면 10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조금 복잡하죠. 과점주주였다가 다시 일반주주였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입니다. 즉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 70% 과점주주였다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내가 30%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고 40% 일반주주가 돼버렸습니다. 돼버렸다가 다시 내가 과점주주가 되는데 그 내 70% 확보한 후에 한 20%를 더 추가해서 90% 과점주주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그냥 증가분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증가분이라고 하면 조금 쉽게 이해될 수 없죠. 여기서 일반 주주였을 때를 해당 안 하고 과점주주였을 때의 지분율의 그 최종 증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가로치고 설명을 해놨고요. 즉 예를 들어서 내가 과점주주였을 때 지분율이 70%였죠. 그러다 40%로 내려갔다가 다시 90%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전 과점주주였을 때 지분율 70% 대비 90%니까 20%가 증가한 거예요. 예, 그래서 20% 증가분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를 내면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이 간주취득세였다면 20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죠. 자,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한 번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강한 경향이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외가 있는데요. 설립부터 과점주주인 경우, 즉 최초 설립 시에 내가 100%였다면 평생 간주취득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예, 평생. 근데 최초의 설립 시에 70%였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위로 올라가죠. 기존 과점주주였다가 2번 기존 과점주주였다가 추가했을 때 그 추가분에 대해서만 낸다는 얘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거래로 인한 과점주주는 예외된다는 겁니다. 지분 변동이 없을 경우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70%를 가지고 있다가 나의 특수관계, 그러니까 70%를 가지고 있다가 나의 특수관계자한테 내가 70%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해서 그 받은 사람이 과점주주가 되는 거지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 70% 내에서 지분 변동이 없을 경우는 간주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컨설팅을 많이 실행하면서 이제 맞닥뜨리는 문제거든요. 주식 소각으로 인한 과점주주도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 이건 실례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취득세 관련 법인 결산 자료 요청,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 제가 컨설팅했던 업체 여기에 날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평소 지방세청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법인의 발전을 기원하는데 2번이 내용이죠. 지방세법 7조 제5항 동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법인의 2019년 주식 변동사항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 서류를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에 의거 요청하니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주식 소각을 해서 이익 소각 내지 감자를 한 거예요. 그 전에는 과점주주가 없었는데 이렇게 소각을 해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지분율이 올라가면서 과점주주가 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서 여기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청한 거죠.
자, 여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나와져 있는 원칙이 나와져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 소각 목적으로 나오죠.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 의무 없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주식회사이며 비상장 법인인 당 법인의 주주 중 1인이 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므로 당 법인은 그 주주로부터 주식을 전량 액면가로 매수하여 전량 소각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 법인의 주주 중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주주는 없다. 당해 주주의 주식의 소각 전에는 당 법인은 과점주주가 없었지만 소각 후에는 일부 주주들의 지분율이 70%에 달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질의는 이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불균등 감자로 인해서 지분율만 상승했는데 이게 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 간주 취득세 얘기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회신이 이렇게 왔죠. 주식 발행 법인이 주식 소각 목적으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소각할 경우 기존의 과점주주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는 것임.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간주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고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해봤던 대표님들은 대체로 아실 문제들이고 혹시나 모르시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제가 실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과점주주죠. 과점주주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고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해와 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팩트 체크 한 겁니다. 자, 우리 2차 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납세 의무 조건을 보면 이게 좀 부담스럽고 그렇게 해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제 뭐 가족들로 이루어지는 이제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임원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과점주주입니다. 그래서 이 깊이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뭐 보증도 서야 되고 그런 문제는 다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명의신 주식, 그러니까 차명 주식을 둔다든가 이럴 경우에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 기피하지 마시고 기피에 대한 문제가 더 크고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과점주주가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간주 취득세 문제인데요. 이것은 대표님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간주 취득세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취득한 상태에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점주주가 된 이후 취득하면 괜찮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게 자유로워지시려면 설립 시부터 그냥 100%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때는 주식의 시가도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액면가잖아요. 그 이후에 이렇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하신다면 간주취득세로부터는 영원히 해방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 시부터 100%로만 가지고 계신다면 이 간주취득세 문제 우리에게 해당될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과점주주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러니까 과점주주가 이제 2차 납세 의무도 있고 간주취득세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이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 낼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으니까 과점주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분을 차라리 확보하시는 것이 차명주주를 두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